1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은 잊었다고 믿었던 나의 첫사랑이었다. 그땐 말할 수 없었고 지금은 망설여야만 했다. 시간은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었지만 마음까지 늙게 하진 않았다. 황혼에 다시 찾아온 감정, 이 사랑은 잘못일까? 아니면 너무 늦은 진심일까? 15년 만에 재회,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하루라고 생각했다. 그저 잠시 들렀다 가는 자리,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는 만남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감정이든 충분히 지워낼 수 있는 거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아주 잠깐 숨을 잊었다. 고개를 드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시선 너머로 마주친 얼굴은 기억 속보다 훨씬 낯설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했다. 첫사랑이었던 삼촌.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조차 없는 사람. 세월은 그에게 분명히 흔적을 남겼다. 이마에는 깊어진 주름이 있었고 눈가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피로가 얹어 있었다. 하지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누군가를 배려하듯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은 내가 기억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오랜만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악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웃으며 인사만 나누는 게 맞을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서 반걸음쯤 떨어진 거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서 있었다. 그 어색한 간격이 오히려 지난 시간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했다. 많이 컸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이미 나는 더 이상 많이 컸다는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니었고 그 역시 그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처음 보았던 그 시절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이 조금은 위로처럼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말은 건네고 있었지만 대화는 표면만을 맴돌았다. 그 사이에 놓인 15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이유처럼 존재했다. 그는 내 근황을 물었고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일, 생활,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 그 어떤 말도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그으며 말을 골랐다. 하지만 눈은 마음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일 때,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둘 때, 컵을 집으며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일 때,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지나치게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잊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랐다. 잊었다고 믿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잊을 수 없는 감정이었는지 지금에서야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까운 어른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이 만남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해서라기보다는 서로가 말하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15년 전의 나를 떠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날들. 그가 웃어주면 괜히 하루가 밝아졌고 그가 피곤해 보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던 시절.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 아니, 알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참 빠르지.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마치 그 침묵을 오래 두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빠르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시간 안에 너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여전히 서로를 관찰하고 있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반응하고 행동보다 마음이 앞서 움직이는 상태. 그날의 만남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헤어지는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조심히 가. 이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조금 더 깊게. 돌아서면서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이 단순한 재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은 사실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15년 전의 어느 여름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고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그저 멀리서 흉내내며 따라하던 나이였다. 그런 나에게 그는 항상 조금 다른 어른이었다.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고 괜히 훈계하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말을 걸면 끝까지 들어주었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그의 옆은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온도가 있었다.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에 우산도 없이 서 있던 나에게 그는 말없이 자신의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젖겠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의 체온과 숨결을 처음으로 의식했다. 그때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저 이상하게 얼굴이 뜨거워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어렸고 그는 너무 어른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늘 선을 지켰다. 가까워 보였지만 넘지 않았고 다정했지만 오해를 남기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 밥을 챙겨 먹었는지 묻던 목소리, 조용히 등을 토닥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어른의 배려라고 믿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배려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남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아니, 좋아했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를 생각하면 괜히 하루가 달라졌고 그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쉽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감정에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고 그를 향해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모른 척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어린 마음의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흘렀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도 몇 번은 지나갔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어디선가 비슷한 목소리를 들을 때, 익숙한 향을 맡을 때, 괜히 마음이 잠시 멈출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유를 찾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묻어둔 기억이 15년 만의 재회로 다시 표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잊고 있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이었다는 걸. 말하지 못했던 마음,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 믿었던 미완성의 감정. 그 모든 것이 그의 이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의 감정은 정말로 어린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그 시절에는 감히 표현할 수 없었던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을까? 정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를 다시 만난 지금, 그 감정은 더 이상 미숙한 동경이 아니었다. 세월을 지나 나도 어른이 되었고, 그도 더 이상 보호자라는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설레게 하면서도 두렵게 만들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갔다. 어쩌면 첫사랑은 끝나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끝내 말하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와 다시 마주한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의 지금을 자꾸 떠올리게 되었다.
과거의 기억은 이미 충분히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이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다. 예전에 그는 늘 바빠 보였다. 어른들 사이에서 책임을 짊어진 사람, 가족의 중심에서 조용히 역할을 해내던 사람. 그런 그가 지금은 조금은 느린 걸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일상적인 자리였다. 부담 없는 카페, 창가 쪽 테이블. 오후의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앉는 동작 하나에도 예전과는 다른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형식적인 안부로만 남지 않도록 조심해서 고른 문장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웃었다. 그냥 하루하루지 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다. 바쁘게 흘러간 세월,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고요. 그는 지금 혼자였다.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정리되었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의 입에서 담담하게 나왔다.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인 시간에도 익숙해지더라. 이 그의 말투에는 후회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깊게 다가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지는 황혼의 문턱에 선 남자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일상적인 이야기,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끔 혼자 걷는 산책길.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다. 과거의 기억이 연결해주는 친밀함과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내는 조심스러움이 겹쳐진 상태였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의 손은 마주보고 놓여 있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말하다가 가끔 멈췄고 그 멈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그 시선은 예전처럼 보호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노골적인 감정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높이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 사실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너는 많이 달라졌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도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탄도 아닌 어딘가 모르게 개인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요? 왜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예전엔 내가 지켜줘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서 있는 게 보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 변화가 안도감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그가 잔을 들 때 손등의 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가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그의 삶에 내가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사람이고 나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많은 나이에 서 있었다. 그 차이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을 고를 때도, 웃을 때도, 시선을 마주칠 때도. 그는 불필요하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나는 그 거리 유지에 괜히 안도하면서도 아쉬움을 느꼈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문을 먼저 열어주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는 모습을 괜히 오래 보게 되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조금 차가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살짝 움츠렸고 그는 그걸 알아차린 듯 잠시 걸음을 늦췄다. 춥지?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 점이 그를 더 존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관계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서로 먼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신 없는 질문.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말투.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이 만남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황혼에선 그의 현재는 조용하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온기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와 다시 마주한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의 지금을 자꾸 떠올리게 되었다. 과거의 기억은 이미 충분히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이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다. 예전에 그는 늘 바빠 보였다. 어른들 사이에서 책임을 짊어진 사람, 가족의 중심에서 조용히 역할을 해내던 사람. 그런 그가 지금은 조금은 느린 걸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일상적인 자리였다. 부담 없는 카페, 창가 쪽 테이블. 오후의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앉는 동작 하나에도 예전과는 다른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형식적인 안부로만 남지 않도록 조심해서 고른 문장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웃었다. 그냥 하루하루지 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다. 바쁘게 흘러간 세월,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고요. 그는 지금 혼자였다.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정리되었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의 입에서 담담하게 나왔다.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인 시간에도 익숙해지더라. 이 그의 말투에는 후회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깊게 다가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지는 황혼의 문턱에 선 남자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일상적인 이야기,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끔 혼자 걷는 산책길.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다. 과거의 기억이 연결해주는 친밀함과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내는 조심스러움이 겹쳐진 상태였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의 손은 마주보고 놓여 있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말하다가 가끔 멈췄고 그 멈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그 시선은 예전처럼 보호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노골적인 감정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높이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 사실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너는 많이 달라졌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도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탄도 아닌 어딘가 모르게 개인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요? 왜 내가 묻자. 그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예전엔 내가 지켜줘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서 있는 게 보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 변화가 안도감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그가 잔을 들 때 손등의 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가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그의 삶에
내가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사람이고 나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많은 나이에 서 있었다. 그 차이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을 고를 때도, 웃을 때도, 시선을 마주칠 때도. 그는 불필요하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나는 그 거리 유지에 괜히 안도하면서도 아쉬움을 느꼈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문을 먼저 열어주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는 모습을 괜히 오래 보게 되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조금 차가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살짝 움츠렸고 그는 그걸 알아차린 듯 잠시 걸음을 늦췄다. 춥지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 점이 그를 더 존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관계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서로 먼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신 없는 질문.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말투.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이 만남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황혼에선 그의 현재는 조용하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온기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다. 조용한 카페였지만 밖에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오늘만큼은 어딘가 달랐다. 말투도 조금 느렸고 눈빛이 자주 나를 향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이지는 않았다. 마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듯 자신을 억누르면서도 내밀고 있었다. 요즘 혼자인 시간이 많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인 시간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후회도, 원망도, 체념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톤이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마음을 건드렸다. 그의 삶을 인정하고 그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흔적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스쳤던 지난 만남을 떠올렸다. 말없이 주고받았던 시선, 짧게 스친 손길,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절대로 넘지 않았던 거리. 오늘도 그는 조심스럽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의 눈빛이 나를 향할 때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잠시 머뭇거렸다. 그 침묵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하며 기다렸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무엇을 고백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외롭다고 말하는 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 순간 나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그리고 말로 꺼낼 수밖에 없는 진심. 그는 손을 테이블 위로 옮겼다. 잠시 내 손과 가까워졌지만 닿지 않았다. 그거면 충분했다. 내 마음은 이미 그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괜찮다면 조금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그는 직접적인 사랑 고백 대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며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말로 표현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그 옆에 있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손을 닿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까운 거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그의 체온이 내 피부에 전해지지 않아도 심장은 이미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과거의 기억, 지금의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나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나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사랑을 시작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나를 존중하는 그의 신중함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손을 조금 더 내 손 쪽으로 가져왔다. 이번에도 손은 닿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첫사랑이 15년이 지나 다시 돌아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감정이 단지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며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짧은 말 속에 위로와 진심, 그리고 설렘이 담겨 있었다. 말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심, 그것이 바로 황혼의 용기였다. 그의 손은 내 손을 완전히 잡지 않았지만 그 가까운 거리만으로도 우리 사이의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첫사랑은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은 다시 나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짧은 산책, 가벼운 커피,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의 식사.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설렜지만 내 안에는 점점 더 큰 갈등이 쌓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 감정을 받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함께하는 게 옳은 걸까? 그는 나이 차이가 있었고 과거의 위치, 주변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남긴 시간적 거리까지. 모든 것이 우리 사이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모든 벽을 넘어 다가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가족을 만났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친척들의 시선, 조심스러운 질문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농담 속에서 그의 존재는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일 뿐의 감정을 부풀리지 말자.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한계를 넘어가려 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혼자인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했지만 그 역시 외로운 순간을 느낄 때마다 나를 떠올리는 듯 했다. 나는 그 마음을 읽고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그 선택을 강요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녁 햇살이 잔디를 부드럽게 물들이고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 사이를 스치고 있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내게 고개를 돌렸다. 내 마음이 궁금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감정이
이제는 서로의 입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만 그 말이 가져올 책임과 결과가 동시에 느껴졌다. 말하지 않으면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내 마음을 전부 담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닿는 순간 심장이 멈출 듯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강요가 없었다. 단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내가 너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 속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고민도 나를 향한 배려도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말로 하는 고백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 문제를 직면해야 했다. 그가 나이든 남자로서, 나는 젊은 여자로서 우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랑을 시작하면 무엇을 감수해야 할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이 흔들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그 말은 단순한 동행 요청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자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 함께해요.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시선과 손길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책임, 배려, 현실적인 고민까지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졌다. 말없이 손을 잡고 걷는 순간 짧게 마주치는 눈빛, 작은 미소 하나에도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삶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사랑을 키워가겠다고. 첫사랑과 황혼의 재회가 만들어낸 조용하지만 깊은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첫 문장의 영상 테마, 황혼 이야기, 중년의 사랑과 감성 키워드를 바로 넣어 관심 유도, 시청자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문장 추가, 댓글로 나눠주세요. 해시태그는 검색 최적화와 클릭 유도를 고려해 유지.